다시 시작한 처음 시리즈. 지난 영상에서는 대출이 처음이신 분들 혹은 아직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를 쌓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용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여러분이랑 신용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이 기사인데요. 더 높아진 대출 문턱, 신용점수 950점 넘어야 마통 뚫는다. 5대 시중은행, 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이 은행들의 데이터를 보니까 24년도 11월 말에 신규로 마통을 개설한 사람들의 평균 신용점수가 953.3점. 이렇게 마이너스를 뚫은 사람들의 신용점수가 높다라는 거는 은행들이 그만큼 건전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어중간한 신용점수 가진 사람들에게는 애초에 대출을 안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대출과 신용도의 상관관계는 더 짙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신용점수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not to do, 해서는 안 되는 것과 to do,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혹은 캡처를 해두셨다가 실제로 잘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용도는 단기간에 뭐 몇 번 이렇게 깔짝깔짝 한다고 해서 팍 점수가 오르고 이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강의를 나가면은 강사님, 희애님, 지금 사회초년생이 할 수 있는 재테크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저는 주저하지 않고 신용점수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무슨 본인의 신용점수가 몇 점인지도 모르는데 주식, 부동산 뭐 이런 투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테크를 진짜 잘한다 하는 사람은 옆구리 쿡 찌르면은 저 신용점수 몇 점입니다.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희애님, 신용점수가 정확하게 뭐예요? 금융권에서 나를 나타내는 명함 같은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은행원들이 처음 온 고객들에게, 방문한 고객들에게 뭐를 받아요? 신분증을 받죠. 신분증을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거래들을 해왔고 신용점수는 몇 점이고 이거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해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처음 본 사람들끼리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나를 나타내는 증표, 명함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신용점수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한테 제발 투자 좀 해주십시오 라는 사람의 명함을 살펴보니까 관련된 비즈니스 이력이 전무해. 심지어는 수소문까지 해보니까 이 사람이 허구한 날 약속을 어기고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 투자할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우리한테 돈을 반드시 갚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신용점수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인 평가를 한다는 거죠. 희애님 근데 혹시 신용점수가 아니라 신용 등급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2020년도 초 정도부터 신용 등급제에서 신용 점수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니까 만약에 나는 아직도 등급제로 알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5년 정도는 나의 신용도에 대해서 조회를 일절 해보지 않았다, 관심을 두지 않았다 라는 얘기인 거니까 손 들고 계세요. 이 영상 끝날 때까지 손 들고 계세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not to do 1순위는 연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 신용도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막막하다 라고 하시면은 연체만 안 하셔도 평타는 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자취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뭐 내야 될 것도 많고 챙겨야 될 이체 내역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하루 이틀쯤 연체하는 거는 정말 뭐 허다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루 이틀쯤은 괜찮겠지? 안 괜찮습니다. 물론 뭐 어떤 내역에 대해서 하루 이틀 연체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바로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신용평가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쌓이고 쌓이면은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신용 점수를 내립니다. 깎아버려요. 한두 건 하루 이틀 습관들이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큰 대출건에 대해서도 연체를 하기 마련이에요. 연체는 내 인생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신용카드의 한도를 꽉 채워서 쓰지 말기, 요걸 좀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신용카드의 한도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매달 뭐 90만 원, 95만 원 거의 한도를 막 넘을 듯 말 듯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보통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좋다, 잘 관리되고 있다 라고 하는 한도는 내 한도의 20% 미만으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카드의 한도가 500만 원일 때 내가 매달 100만 원 이하로 쓰고 있다면 신용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상향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 투두리스트는 첫째는 오래된 연체부터 상환하기. 연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신용평가에 불리하니까 오래된 연체부터 상환하는 게 좋고요. 둘째, 연락처가 변경되면 금융회사에 꼭 통보해주세요. 만약에 나도 모르는 연체 내역이 발생을 했을 때 금융회사가 안내를 해주면 연체 기간이 길지 않도록 바로바로 상환이 가능하니까
중요하잖아요. 셋째, 주기적인 결제 대금은 꼭 자동이체를 이용하세요. 내가 날짜 맞춰가지고 잘 이체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자칫 연체를 하게 되면 또 신용도를 깎아먹을 수 있잖아요. 자동이체 미리미리 걸어두고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통장 잔액도 수시로 확인해주세요. 넷째, 갚을 능력을 고려해서 채무 규모를 설정하세요. 이건 신용카드의 한도랑 마찬가지인데요. 대출도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받게 되면 이것 역시 신용평가사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신용점수를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신용정보 현황을 자주 확인하세요. 내 점수가 몇 점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개선할지 액션을 다르게 할 거 아니에요. 마치 학창시절에 내 점수가 몇 점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방향성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신용점수도 내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조회를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저는 핀테크 어플 활용하시는 걸 1순위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카카오페이나 토스뱅크, 뱅크샐러드 같은 핀테크 어플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미지로 보여주기 때문에 전 더 편리하고 또 확 뭔가 자극도 되더라고요. 저는 카카오페이로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메뉴 들어가서 신용관리 터치를 하면 본인 인증하게 돼 있어요. 본인 인증해보니까 1분도 안 돼가지고 제 점수가 나왔거든요. KCB 기준에서는 만점 1000점이고 나이스 기준에서는 964점이라고 나옵니다. 특히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5점이 올라갔어요. 제가 또 점수가 상향이 됐다고 바로 보여주네요. 이렇게 조회하는 거 진짜 1분도 안 걸리니까 수시로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회하면 가장 베스트인 것 같거든요. 핀테크 어플에서는 네 점수 내려갔어, 네 점수 올라갔어 라고 수시로 알림도 주니까 기왕이면 핀테크 어플에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KCB와 나이스, 신용평가 기관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씩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짚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우선적으로 보는가? 어떤 것에 가중평가를 해가지고 점수를 만드는가? 그거에 따라서 점수 체계가 다른 겁니다. 신용평가사 나이스에서는 상환 이력을 가장 중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갚아왔는지, 연체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1순위로 본다라는 거죠. 또 2순위로는 신용거래 형태, 신용카드를 쓴 적이 있는지 없는지, 대출을 쓰고 있다면 어떤 상품을 쓰고 있는지 이런 내역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쓴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거나 혹은 제2금융권, 3금융권의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을 수 있어요. 그 뒤로는 부채 수준, 신용거래 기간, 그리고 비금융 가점에 대해서 점수 체계를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내 점수가 왜 높은지, 왜 낮은지 확인할 수 있겠죠. KCB에서는 1순위로 신용거래 형태를 봅니다. 어떤 대출을 쓰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건데 만약에 1금융권, 은행의 대출이 아니라 카드사에서 카드로를 받았다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거나 2금융권, 3금융권의 대출을 받았다면 KCB의 점수는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뒤로는 부채 수준,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상환 이력, 신용거래 기간, 비금융 부분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돈이랑은 평생 가까이 지내야 되잖아요. 신용점수 관리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영상 끝나자마자 뭐 해야 된다? 점수 확인해야 된다. 나중에 하지 뭐 라고 넘기지 말고 이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조회해보세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